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배웠었죠? 처음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우주는 가만히 있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얘기를 했다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를 관찰해서 뭘 알아냈다고요? 우주의 팽창을 알아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가 옛날엔 더 작았을 테니까 하나의 점이었을 거고 그 점이 폭발해서 지금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라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걸 말했듯이 이 무한하게 큰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를 믿기 힘든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론, 정상우주론이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이 싸우는 내용을 오늘 재미있게 또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진짜 여러분 싫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싫은 거고요. 그냥 과학 짜증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최대한 그래 재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집에서 막 게임하고 롤하고 막 이렇게 저기 드라마 보고 하는 것보단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또 이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말했듯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 별표 100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걸 알아낸 다음부터는 모두가 인정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인정을 했고, 모든 과학자들도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러나 가모프라는 사람은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했는데, 호일이라는 사람, 이제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은 호일이라는 과학자는 아니다, 무슨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정상우주론이라는 이론을 내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싸우는 거 배울 거예요. 빅뱅 우주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우주론. 여러분 이게 사람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주면 좋아요. 아무튼 빅뱅 우주론, 정상우주론. 자, 이게 뭐냐면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하고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 말했듯이 지금 똑같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는 다들 인정하는 바예요. 전부 다 인정을 하는 바인데, 가모프라는 사람은 옛날엔 더 작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었을 거야, 요렇게 말을 했고요. 호일이라는 사람도, 정상우주론도 우주 커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허블이 알아내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점이 아니었다, 점이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큰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면, 가모프의 우주론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은하가, 별이랑 별이든 은하가 5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우주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죠? 벌어지겠죠.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계속 5개였으면 5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일이라는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밤하늘을 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별들과 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생겨난 거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예를 들면 이렇게 5개, 별이 5개 있었는데 이렇게 커졌을 때 5개 이렇게 멀어지겠죠. 자, 근데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들이 뿅 하고 뿅 하고 뿅 뿅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뿅뿅 생겨난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갑자기 뿅 하고 생기냐?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빅뱅 우주론, 이 무수히 큰, 무한히 큰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를 믿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과거에는 보통 좀 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믿는 경향도 있었고요. 다른 말로 연속 창조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자, 가모프는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 우주가 원래 하나의 점이었는데 그게 폭발해서 우주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뻥 해서 이 온 우주가 생겨났다, 그게 빅뱅 우주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근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주가 뭔 하나의 점이냐, 우주는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 상태라는 게 뭔지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우주는 점점, 옛날엔 점 아니었어,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겠고, 우주는 원래 있었는데 점점 커지는 거고, 자, 그 커질 때
이게 그 간격이 벌어질 때 이 빈 공간, 요런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들이 뿅뿅뿅뿅 하고 생겨난다. 요런 걸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자,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에 거 보면은 우주가 그냥 그대로 커졌죠. 은하가 5개인데 그대로 5개. 자, 이게 무슨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이겠죠. 빅뱅 우주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하나의 점이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호일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정상 우주론이죠. 정상 우주론. 자, 은하가 뿅뿅뿅뿅 하고 새롭게 빈 공간에 생겨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위에 거 무슨 우주론입니까?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그대로 7개 유지가 되면서 우주가 커지고 있으니까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고요. 가모프가 말했죠. 밑에 거는 지금 우주가 커지면서 간격이 벌어진 그 빈 공간에 뭔가 더 새롭게 물질들, 은하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호일이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정적 우주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상 우주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요. 우주가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두 우주론에서 우주의 상태,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뭐냐면요. 밀도요. 벌써 여러분 토할 것 같으면 안 돼요. 밀도라는 단어 나왔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쉬워요. 자, 밀도 다음에 온도. 벌써 싫나요? 그럼 안 돼요. 온도. 자, 그 다음에 질량. 막 쉣 이러면 안 돼요. 밀도, 온도, 질량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에서 밀도와 온도, 질량이 시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볼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먼저 밀도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밀도가 뭡니까? 밀도라는 게 정확히 뭐죠? 물론 여러분 공식으로 쓰면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벌써 싫죠? 근데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뭐냐면 이 어떤 일정한 부피 안에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안 할게요. 지금 계산하는 문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밀도라는 건요. 정말 쉽게 말하면 빽빽한 정도예요. 빽빽한 정도. 밀이 그 조밀하다 할 때 그 밀자거든요. 밀한 정도, 조밀한 정도. 그거를 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갈까요? 진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뭔가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와, 미쳤다. 와, 엄청 많다. 와, 많아요. 자, 여러분 말해봐요. 요 1번, 2번. 뭐가 더 밀도가 크죠? 2번이 밀도가 커요. 그냥 그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빽빽한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봐봐요. 빽빽했다가 안 빽빽해지고 있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점점 느슨해지니까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밀도가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 우주론에서 밀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정상 우주론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7개였는데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막 빽빽해졌다. 그래서 밀도 커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밀도가 일정해요. 계속.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25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25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책상 간격 좁혀라. 책상 서로 간격 좁혀 해갖고 서로 책상 간격을 좁히면은 빽빽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야, 얘들아 서로 뭐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벌려라. 책상 사이 간격 벌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더 안 빽빽해지는 거니까. 그죠? 풀어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은 같은 간격으로 책상에 서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은 간격으로 옆에 앉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밀도가 더 커졌거나 작아졌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 점의 개수는 많아졌는데 점 사이 간격은 계속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계속 일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밀도라는 게 아까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밀도였잖아요. 빽빽한 정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똑같이 3개 들었죠. 요만큼 똑같이 3개, 요만큼 똑같이 3개, 요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밀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더 많아졌다고 해서 빽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빽빽한 정도는 어떻다?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만큼 같은 박스 안에는 같은 개수의 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상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합니다. 자, 온도 갈게요. 밀도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 쉽습니다. 온도와 질량 쉬워요. 자, 온도는 여러분 그냥 쉽게 갈게요. 쉽게. 정말 쉽게 얘기를 할게요. 빽빽하면 뜨거울 것 같아요? 차가울 것 같아요? 뜨겁겠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1, 2번 중에서 뭐가 더 뜨거워 보여요? 2번이 더 뜨거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막 간격 서로 좁히면 막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도가 높으면 온도도 높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밀도랑 온도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거의. 자,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온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차가워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엔 빽빽했는데 나중에 안 빽빽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죠. 자, 정상 우주론에서 밀도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온도도 어떨까요? 온도도 일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량입니다. 질량은 더 쉬워요. 여러분, 질량, 박스 안에 질량은 말 그대로 그 물질의 양을 줄여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과가 1개 들은 거랑 박스 안에 사과가 3개 들은 거랑 뭐가 더 질량 1번, 2번 뭐가 질량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2번이 질량이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여기에 점 몇 개죠? 별 몇 개예요? 별 7개예요. 그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근데 그대로 계속 7개 유지되고 있죠. 자, 질량은 시간에 따라 빅뱅 우주론에서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 새로운 게 뿅뿅뿅뿅 생겨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처음에 100개였으면 나중에도 100개, 처음에 1000개였으면 나중에도 1000개. 단지 우주가 커질 뿐이고 질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에서 어떻게 되나요? 정상 우주론에서는 새로운 게 뿅뿅뿅뿅 생겨난다면서요. 그러면 질량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은 지금 밀도는 일정해. 근데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빅뱅 우주론.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폭발하여 생성되었다는 이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뿅뿅하고 만들어진다는 이론인데, 자, 밀도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 그러니까 온도도 같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밀도, 빽빽한 정도는 계속 일정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온도도 일정한 거고요. 자, 질량은 빅뱅 우주론에서 처음에 100개였으면 계속 100개로 유지가 되는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뭔가 뿅뿅뿅뿅 계속 생겨나니까 우주의 질량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다, 많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해줬는데 조금 헷갈리거나 기억에 잘 안 남으면은 잠깐 다시 뒤로 감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꼭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말이 막 여러분이 자꾸 밀도, 온도, 질량 하니까 괜히 막 과학, 중학교 때 과학 안 좋은 추억 있고 막 괜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리고 이 참고로 그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 그러니까 밀도와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이제 어려운 말로 정상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가모프와 호일 이 두 과학자가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정말 뭐 쌍욕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막 비방도 하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죠.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얘들아 뭐 선생님 원래 하나의 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커진 거다?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지? 말도 안 되네? 좀 이렇게 얘기가 들릴 수 있을 테고, 얘들아 선생님 막 뿅 하고 분신술을 쓸 수 있다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갑자기 새로운 게 왜 생겨나냐, 새로운 물질이 대체 왜 생겨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무한히 큰 게 하나의 점이었냐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전에 그 BBC 영국 방송에 나온 그 사진인데요. 여기 와가지고 가모프를 막 놀려요. 뭐 어떻게 놀리냐면 막 사회자가 막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부터 터져갖고 생겨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막 그건 말로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놀리냐면 막 That's a Big Bang, Big Bang 하면서 막 이렇게 빅뱅 하면서 놀려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뭐 빅뱅 빅뱅 한 게 뭐 놀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빅뱅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단어거든요. 여러분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고 뭐 가수 그룹 중에 뭐 하여튼 빅뱅이라는 가수 그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익숙할 텐데 그 빅뱅이라는 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그 총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내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으로 총소리를 내야 되면 그냥 뭐 탕탕탕 뭐 빵빵빵 뭐 요 정도로 하잖아요. 그냥 장난칠 때 뭐 빵빵빵 탕탕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 막 어린애들 보면 막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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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빵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빅뱅이라는 게 뱅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린 아이들이 막 총 쏴맞고 놀 때 막 뱅뱅뱅 막 뱅뱅뱅 하면서 그렇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빅이라는 건 거대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거대한 빵야 약간 요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모프한테 호일이 모독을 준 거죠.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 뭐 이렇게 거대한 빵야다 막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참 이 가모프라는 과학자도 대단했던 게 참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열을 올렸을 텐데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한술 더 떠서 야야야 잘 들었지? 오케이 좋다 그거 이름 한번 좋네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 이론 이름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야 앞으로 빅뱅 이론이다 빅뱅 시어리 빅뱅 이론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받아쳐요. 근데 우습게도 이게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빅뱅 우주론으로 불리고 여러분도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너무 이름이 유치하니까 이게 미국인들은 듣기 거북한 거예요. 거대한 빵야 이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공모를 했었어요. 더 좋은 이론이 없나 이름이. 근데 결론 났어요. 그냥 빅뱅 우주론이라는 그 이름이 제일 난 것 같다 해갖고 아직도 빅뱅 우주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크게 충돌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요걸 알려면 여러분이 그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빛, 햇빛, 빛을 보면 여러분 그냥 뭐 일자로 쭉쭉쭉 이렇게 막 나가는 거 같죠. 일자로 쭉쭉쭉. 자, 근데 빛도 뭐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자세하게 보면 이제 입자의 성질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 빛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 정말 뭐 교수님급이나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서 정말 쉽게 얘기를 해주면 빛이 일단 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빛입자, 빛알갱이를 뭐라고 하냐면 광자라고 해요. 그 미친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빛광자에서 광자라고 입자 할 때 자 광자인데 그 광자를 보면 뭐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러니까 빛이 쫙쫙쫙 일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울렁꿀렁 하면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울렁꿀렁 하는 걸 다 파동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파동을 이루면서 빛이 나아가는데 이 볼록에서 볼록까지 사이에 요 길이가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알겠죠? 파동의 길이란 뜻이에요. 파장.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요거랑 이거랑 자 1번 빛이랑 2번 빛이랑 뭐가 더 파장이 긴 빛이죠? 요거는 지금 파장이 요만큼이고 요건 파장이 지금 요만큼이죠? 자, 2번 빛이 파장이 더 긴 빛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막 많아요. 1, 2, 3, 4, 5. 빛에도 이렇게 색깔들이 많아요. 뭐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초록색 빛, 노란색 빛, 주황색 빛 많은데 자, 지금 보이는 이 5가지 빛 중에서 뭐가 제일 파장이 긴 빛이죠? 자, 1번 빛이죠. 1번 빛. 파장이 긴 빛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빛이요, 파장이 짧을수록 뜨거운 빛이에요. 자, 이게 빛도 어쨌든 여러분 그 태양빛 아래 서면 막 뜨겁고 덥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도 하나의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고 온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 빛을 온도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한 파장이 긴 빛은 차가운 빛이고요. 파장이 막 으악 이렇게 막 짧은 빛들은 뜨거운 빛이에요. 뜨거운 빛.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자외선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외선. 그 태양빛에 보면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외선이라는 빛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빛인데요.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굉장히 파장이 짧아갖고 뜨거워요. 에너지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균 같은 거 죽일 때 살균, 뭐 자외선 살균 소독 이런 말 쓰잖아요. 살균 할 때도 쓰고, 여러분이 그 자외선을 맞으면은 되게 뭐 피부에 안 좋고 한 게 그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요건 여담인데, 여러분이 쓰는 그 핸드폰에서도 막 뿅뿅뿅 해갖고 그 전화 걸면은 핸드폰에서도 빛이 나가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나가요. 막 파장이 엄청나게 긴 빛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파라고 하죠. 전파도 빛의 일종이에요. 근데 파장이 엄청나게 긴, 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1, 2, 3, 4, 5번 중에 뭐가 제일 뜨거운 빛이다? 이 5번 파란색 빛이 굉장히 뜨거운 빛이라는 거예요. 왜? 파장이 짧으니까. 이게 짧을수록 더 뜨거운 빛. 자,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제일 차가운 빛이다? 1번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차가운 빛이라는 거, 파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자, 처음에 이 빅뱅 우주론이, 자, 우주가 점점 커질 때요, 가모프가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에 우주가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장이 이렇게 짧은 빛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간이 팽창한다는 얘기니까 길게 느려져서 파장이 점점 길어졌을 거다. 파장이 점점 길어진 빛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요 원리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무밴드에다가 요렇게 그렸다고 해봐요. 지금 뜨거운 빛이죠. 자, 근데 만약에 옆으로 길게 잡아당겼어요. 자, 길게 잡아당기면 얘네들이 길게 이렇게 늘어지죠. 자, 그러니까 점점 파장이 길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빛이 차가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빅뱅 우주론이 점점점 차가워졌다랑 일맥상통하죠. 아무튼 간에, 자, 다시 쉽게 말하면, 가모프가 생각한 건 처음에 우주가 작았을 땐 이렇게 파장이 짧은 빛들이 많았는데 점점점 공간이 팽창하면서 길게 느려져서 파장이 이렇게 점점 길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우주가 이렇게 작았을 때는 빽빽했으니까, 뜨거웠을 때니까 이렇게 파장이 짧은 빛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공간이 팽창하니까 파장이 길어져서 차가워진 빛들이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빅뱅 초기에 매우 뜨거웠던 빛, 여기다 그려보면 파장이 이렇게 막 짧았던 빛들이요, 그런 빛이 많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길게 늘어져서 차가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차가워졌을 텐데 요 빛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모프가 물리학적,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 빅뱅 하나의 점이었다.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고 가정하고,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만약에 우주가 점에서부터 폭발한 게 맞다면 지금쯤 얼마까지 차가워졌을까 계산을 해본 거죠. 수학적으로. 자, 그랬더니 2.73 켈빈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켈빈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 도시는 알죠? 어제 뭐 영하 1도였다. 야,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 이거 도시잖아요. 그 물에 끓는 점과 그 어는 점 0에서 100까지 해가지고 그걸 나눈 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과학에서는 이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도 많이 써요.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켈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간에 그냥 온도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2.73이라는 요 숫자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3 켈빈까지 엄청 뜨거웠던 빛들이 현재는 요 정도로까지 차가워졌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빛을 찾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 우주론 믿는 사람들도 거봐라 없지 않느냐. 너네 계산 틀렸다. 왜? 우주는 점이 아니었었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두 분, 이름은 여러분이 뭐 알면 좋겠지만 뭐 굳이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인데, 이분들이 저기 통신 실험을 예전에 1964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러니까 잡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통신 실험. 요쪽 한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다른 한쪽에서 요걸로 이제 신호를 받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안테나 같은 거거든요. 안테나? 안테나요. 그 신호를 받는 안테나인데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통화할 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옆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들려야 되는데 계속 지지직거린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잡음, 다른 신호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잡음을 없애려고 연구, 실험 중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주위에 전봇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봇대를 싹 다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위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올라가 봤더니 여기에 막 새똥이, 비둘기 똥이 막 코팅이 돼 있더래요. 하도 비둘기들이 따뜻해서 그런지 거기서 막 둥지도 틀고 똥도 싸고 해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정말 요거 치우느라 힘들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둘기 똥도 치우고 전봇대도 치우고 했는데도 계속 잡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잡음이. 계속 잡음이 들려오니까 뭐가 원인일까 하던 중에 하나 알아내요. 우주에서 어떤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뭐지? 우주에서 뭔가 신호가 날라오나? 하고 우주를 봤더니, 자, 우주 전체에 빛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아내게 돼요. 우주 전체에 막 빛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노란색, 초록색 부분이 이제 그 빛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빛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 빛의 온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2.73 켈빈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가모프가 예전에 예언을 했었잖아요. 자, 내 말이 맞다면 점에서 터진 걸로 가정하고 계산을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처음에 뜨거웠던 빛이 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아마 지금쯤 2.73 켈빈 정도로 차가워졌을 것이다 라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2.725 켈빈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빛이 발견이 됐어. 근데 발견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예언했던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도 확률이 극악이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그냥 딱 나와버린 거예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이 빛을 발견을 한 게 빅뱅 우주론이 승리하는 딱 그 결정타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빅뱅 우주론을 못 믿었던 많은 과학자들도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그걸 다 믿게 되는 거고, 이제 사실상 정상 우주론이 막을 내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무한히 큰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다는, 정말 자세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이론이, 항상 과학은 그렇잖아요.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믿게 되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빛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게 말 뜻을 풀어주면, 여러분 배경은 알죠? 그 뭐 배경 화면 할 때, 그 핸드폰 배경 화면 할 때 그 배경이고요. 우주의 배경, 그러니까 우주 전체, 우주의 배경에서 돌아다니는, 자, 복사가 뭐냐면 그 뭐 프린트 복사한다고 그 복사가 아니고, 빛을 어려운 말로 복사라고 해요. 빛을. 그래서 뭐 태양 복사 이런 말 들어봤죠. 태양빛을 어려운 말로 태양 복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주 배경에 돌아다니는 빛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참 이게
그러면 가모프가 결국 웃게 되는 거죠. 호일이 패배를 한 건데, 자, 이게 뒤에 또 일화가 있는데, 일단 먼저 펜지어스와 윌슨 이 두 과학자는 여기 뭐 비둘기 똥 치우다가 이제 어쨌든 뭐 대단한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노벨상을 받게 되고, 이 호일은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가 평생 바쳐온 연구가 다 틀렸다는 게 돼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빅뱅 우주론을 인정을 안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모프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을 때 이미 돌아가신 뒤였거든요. 아무튼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그래서 뭘 배웠냐면요. 먼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서로 싸우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하나의 점에서 커진다. 이런 이론이었고, 정상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는 원래 있었는데 커지고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뿅뿅뿅 생겨난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각각에서 밀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 가모프가 생각했던 게, 우주가 하나의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예전에 막 뜨거울 때는 파장이 짧은 뜨거운 빛들이 많았는데, 공간이 이게 팽창하면서 점점 차가운 빛들이 생겨나서 2.73 켈빈까지 점점 차가워졌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고 예언을 한 건데, 그게 나중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통신 실험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게 결정타가 돼서 빅뱅 우주론이 승리하게 된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정상 우주론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죠?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빅뱅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생님이랑 또 같이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사실 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더라도 너무 이게 기죽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복습해서 꼭 다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